나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어 자연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밤중에 산속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찍는 거죠.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외선 센서에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게도 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인기척이 없는 산속에 혼자 틀어박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건은 내가 오쿠타마 치치부 산지에 어느 골짜기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올라가 생각하고 있던 부근에 오후 1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1인용 텐트를 세우고 5시가 조금 지날 때까지 낮잠을 자는 게 평소 내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이니 도시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사이에 곰이 싫어하는 소리를 틀어둔 라디오를 올려두고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밖이 상당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나는 랜턴을 텐트 안에 매달고 장비를 준비하고 헤드램프를 쓴 뒤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텐트를 나서고 나는 기묘한 곳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곳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요. 텐트 안에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텐트를 칠 때 저 텐트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없이 왔던 걸까요? 우선 나는 촬영 예비 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란 텐트 안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텐트가 얼룩덜룩하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무칙칙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마치 오래된 피 같은 색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지만 외려 늦게 온 저 사람이 아무 인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뭐랄까 그 텐트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운 것이 컸습니다. 1km 정도 골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날 촬영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 상류 쪽에 다시 텐트를 치자 시간은 9시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지만 침낭안이 갑갑하고 땀이 차서 밤중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2시쯤이었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가 탁했기 때문에 나는 지퍼를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텐트 바로 앞에 아까 그 파란 텐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자 텐트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서 2개의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내 쪽을 향해 손을 쫙 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급히 반대편으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뒀던 손전등을 들어 그 텐트를 비추었습니다. 그 텐트 안에 사람은 이쪽 저쪽을 손으로 더듬으며 지퍼를 열어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어두운 밤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도중에 손전등도 잃어버렸습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된 곳에서 웅크린 채 떨면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다음날 산을 내려가 사람을 찾아 어젯밤 그곳에 다시 가봤습니다. 텐트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텐트였고 다른 하나는 그 파란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는 죽은 지 10년이 되어 보이는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야생동물 촬영은 그만두었고 산에도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20년 정도 전 할아버지는 닛산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 버렸다. 노동자 한 명이 독한 약품이 들어있는 탱크에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당연히 몸과 뼈는 다 녹아버려서 사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약품 탱크를 비웠을 때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 노동자의 머리카락이 남아있던 것이다. 기묘하게도 머리카락만은 녹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공장 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위 심령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스러워 죽은 노동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었기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도 직접 심령현상을 겪으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기계 점검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멈춰있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급히 전원을 끄려고 하셨다. 하지만 기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벽의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아도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드를 뽑아낸 순간 코드 구멍에서 머리카락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기계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프다. 아프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공장을 떠나셨다고 한다.